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위 리플 XRP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나온 속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벌써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7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속도로 가는 경우에 몇 년 안에 2조 달러까지도 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리플 XRP의 입지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겉으로만 경쟁처럼 보일 뿐이지 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강점부터 보겠습니다. 달러, 엔화, 유로 같은 이런 법정화폐랑 1대1로서 고정이 되어 있죠. 변동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 그러니까 결제와 송금에는 정말 제격입니다. 반대로 XR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장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성이 있죠. 당연히 안정성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XRP를 대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고, 국제결제의 본질은 단순하게 지분이 아니죠. 바로 연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일본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붙여놓는다고 매끄럽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유동성과 속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XRP가 아직도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XRP의 진짜 역할은 바로 그 연결, 브릿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미국 은행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커지면은 은행 예금이 빠져나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많게는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천조 원이 넘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자금들입니다. 이 예금들이 빠져나가면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자금줄도 마르겠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법안으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너무 커지면은 제도권의 강력한 규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XRP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미국 SEC는 21 시어즈랑 코인시어스가 신청한 XRP ETF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그 기한까지도 연장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XRP 선물 거래를 상장을 했고요. 이건 단순하게 알트코인 하나를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규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신호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XRP는 이제 가격 소음 속에서도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다시 한번 정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을 하게 됐고요. 이쯤에서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제를 누가 더 잘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제 결제에서 더 본질적인 거는 서로 다른 각각의 화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화폐를 디지털화하고 있죠. XRP는 그 후면에서 그것들을 이어주는 배관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결제는 표면적인 거고, XRP는 그 뼈대를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감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죠. 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커집니다. 하지만 숫자를 따라가면 다른 그림들이 보인다라는 거고, ETF 심사, 선물 상장, 글로벌 파일럿 프로젝트, 그리고 겉은 시끄러워도 속은 조용하게 재정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조는 흔들리지 않고 더 또렷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결제의 전면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통화를 이을 수 있는 이런 브릿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XRP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면을 키우고 있죠. XRP는 배관을 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분업인 거고, 저는 이번 뉴스를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XRP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지는 이런 장면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지금 가격의 소음보다 구조의 방향을 보셔야 될 때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결제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XRP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참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지고 비트코인은 단타 투자자들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던지고 있는데, 고래들은 오히려 조용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가 전체 공급량의 5%를 흡수했다는 뉴스까지도 나왔고요. 게다가 구글이 채굴기업 지분까지도 늘리면서 인공지능이랑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솔라나 어떻습니까? 초당 10만 건을 처리했다는 새로운 신기록까지도 세웠고, 부탄 정부는 비트코인을 또 매도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흩어진 뉴스들 같지만요, 저는 이거를 한 가지 그림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도권의 돈과 인프라가 특정 자산에 집중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투자자한테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주제인 거고, 먼저 정책의 흐름을 보죠. 규제기관은 늘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바로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법까지도 만들었고, ETF는 계속 심사를 끌면서 기준선까지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겠죠. 규제기관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관리 가능한 통로를 만들 줄 아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의 방향입니다. 숫자를 봤을 때 더 분명해지는데요. 단타 투자자들은 가격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던져버려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 바로 고래랑 기관입니다. 이더리움 ETF는 벌써 유통량의 5%를 들고 있고, 반대로 부탄 정부처럼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 괴리가 결국에 기회를 만든다라고 보는데요. 불안한 개인들이 비어둔 자리를 큰 손들이 차분하게 채우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메인넷 테스트에서 초당 10만 건을 돌파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빨라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결제, 게임, 데이터 업데이트까지도 전부 다 돌리면서 이 속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성취 자체가 당장은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서사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연결되는 순간 가격은 나중에 따라 붙는다라는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하는 오해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XRP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절반만 맞습니다. 결제망 안에는 정착 자산이 있고 브리지 자산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XRP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같이 묶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은 자리를 잃어버리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역할로서 다시 정의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ETF 자금 흐름은 하루 단위로 보지 마시고 흐름 자체를 구간으로서 보셔야 되고, 거래소 입출금권도 단건 뉴스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술 성능 발표들 곧장 가격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정도 채택 속도가 관건인 거고, 이 세 가지 단기 흐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코인 시장은 늘 우리 구독자분들 심리를 시험을 합니다. 떨어질 때 불안해서 던지면은 그걸 받아가는 거는 결국에 고래 투자들이에요. ETF도 조용하게 물량 늘리고 있죠. 숫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요. 이미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자체가 매번 반복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뉴스보다는 숫자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은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은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는 그 목적지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모였을 때 시장은 조용하게 새로운 균형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단순한 시장 등락폭에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일의 구조를 미리 볼 수 있는 눈, 그게 결국에 투자자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 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잘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매도 타점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매도이기도 합니다. 매수에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팔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인데요. 이 수익 실현의 순간 그 타점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동시에 되는 거죠. 시장의 큰 흐름들 그리고 틀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요, 의외로 매도는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1,000원에 매수한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8분은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셨고, 나머지 2분은 적당하게 만족할 만큼만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리플이 2,0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그 2명은 계획대로 과감하게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리플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시작될 때요, 장기 투자자라고 했었던 이 8명 중에 몇 명은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1,500원, 1,400원까지 내려가면은 결국에 흔들린 마음으로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반대로 처음에 일부라도 수익 실현해둔 사람들 훨씬 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바닥에서 다시 진입할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한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 보유도 쉽고 건강한 투자 습관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는 언제나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요. 정답은 없지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나눠 가지고 팔고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할 익절은 단순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가는 연료이자 마음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후회하는 매도가 아니라 계획된 매도, 감정이 아니라 원칙적인 매도, 이런 것들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시라. 이게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 세일을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